에르난데스 선수가 6이닝 동안 뭐 6피안타를 맞았지만 삼진 9개를 뽑았고 자책점 뭐 2점 정도 내주면서 에르난데스가 그래도 경기 운영을 깔끔하게 잘했다, LG가 승리를 하는구나 라고 했으나 에르난데스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그냥 내려가기가 무섭게 불펜에서 정말 불을 질러줘 버렸습니다. 8회에만 6점을 내줄 거라는 생각조차 그런 계산은 없었고, 선수들이 이제 좀 지쳤으니까 더운 날에 좀 빼줘야겠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꾸준히 가고 끝까지 가려면 안배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안배를 한다고 했던 결정이 이게 결과가 뒤집히는 걸로 나와버리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깝깝해지죠. 네. 기아의 경기 봤으니까 2위 LG 경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게 재밌었습니다. 여기도 역전승이 나왔어요. 네, 대전에서 이런 경기에 하나가 8회에만 무려 6점을 가져오면서 9대5 역전승 거뒀는데요. 이게 기아가 먼저 역전을 당했냐, LG가 먼저 역전을 당했냐를 보자면 LG가 조금 빨랐어요. LG가 먼저 당했어요? LG 당하니까 우리도 져도 되겠다? 그러니까 LG가 역전을 당하니까 기아가 저기 졌네? 하고 약간 뭔가 내려놓고 있다가 역전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LG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1회에 한 점, 2회에 석점 내면서 이 경기도 LG가 원정에서 좀 무난히 이기나 보다 싶었는데 경기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는지 LG가 주전 선수들을 이제 뺀 거죠. 대주자 내고 막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뒤틀렸고 그 점을 딱 정확하게 하나가 맨눈으로 딱 그 부분을 딱 포착해서 8회에만 6점을 내면서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 경기 전부터 일단 에르난데스 대 문동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두 대결 때문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는데 성적을 보면은 에르난데스의 판정승이었어요. 네, 에르난데스 선수가 6이닝 동안 뭐 6피안타를 맞았지만 삼진 9개를 뽑았고 자책점 뭐 2점 정도 내주면서 그래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문동주 선수가 5이닝 동안 4안타 맞고 2자책에 사사구 2개, 뭐 홈런도 있었고요. 뭐 에르난데스 선수도 홈런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동주 선수가 1회, 2회 이렇게 계속 점수를 내주면서 에르난데스가 그래도 경기 운영을 깔끔하게 잘했다, 오늘도 에르난데스 덕분에 LG가 승리를 하는구나 라고 했으나 에르난데스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그냥 내려가기가 무섭게 불펜에서 정말 불을 질러줘 버렸습니다. 이건 좀 그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류선규 단장이 나와서 LG 입장에서는 굳이 1위를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너무 고삐를 세게 쥐어서 지금부터 힘을 빼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머리 잘 짜야 할 것이다. 사실 연경엽 감독이 그렇게 선발을 쭉 뺀 선택이 너무 안일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류성규 단장이 말한 것처럼 고도에 좀 힘 빼지 말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다라는 선택이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경엽 감독이 그냥 요새가 너무 날씨도 덥고 변덕스럽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지쳤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경기도 기울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죠. 네. 8회에만 6점을 내줄 거라는 생각조차 그런 계산은 없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선수들이 이제 좀 지쳤으니까 더운 날에 좀 빼줘야겠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의 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수들이 예상하지 못한 좀 아쉬운 활약이 더해지면서 염경엽 감독의 정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송지훈 기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독이 시즌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술도 있지만 그 한 경기에 맞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해영 기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할 때 뭐 그 흐름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꾸준히 가고 끝까지 가려면 안배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안배를 한다고 했던 결정이 이게 결과가 뒤집히는 걸로 나와버리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깝깝해지죠. 네.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야 되는 순간이 있긴 한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판이 안 좋은 흐름이었지 않나. 네,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야구 같은 이런 매일매일 하는 경기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수라고 봐야죠. 변수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와 한화의 대결, 뭐 송지훈 기자와 버럭이 그리고 오해영 기자와 감스처럼 LG와 기아도 도플갱어처럼 둘 다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3위 삼성의 경기입니다. 어제 기아도 승리하고 LG도 승리하고 삼성도 승리해서 사실상 이 세 팀, 선두권 세 팀의 승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앞선 1, 2위 팀이 패배를 하고 삼성만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삼성이 대구에서 3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두 경기가 막판에 이렇게 확 경기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나마 이 삼성과 KT의 경기는 삼성이 좀 편안한 승리를 거뒀다. 물론 뭐 1회 삼성이 먼저 선취점을 냈고 3회 KT가 동점을 냈지만 삼성이 7회에 좀 일찌감치죠. 2점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손쉬운 승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원태인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1자책점, 삼진도 5개. 투구수 쿠에바스랑 원태인이 똑같이 100개씩 채웠는데 쿠에바스 선수가 좀 먼저 내려갔고 네. 원태인 선수가 7과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승리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원태인 선수가 제 몫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삼성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뭔가 삼성이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더우면 삼성이 일단 힘을 낸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지칠 때 이 더위에 단련된 팀이기 때문에 대구가 연고라서 그런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더위에 적응이 좀 되어 있는 선수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은 지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삼성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팀 선수들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 그 작은 차이가 결과에 이 승리와 패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두 거죠. 분께서는 출장 같은 걸로 대구를 종종 가실 텐데 정말 그 정도로 여름에 대구가 다른 타 지역과 차이가 큰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대구든 서울이든 맞아요. 부천이든 부산이든 다 더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미가 퇴색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막 온 나라가 다 덥지 않을 때 그 대구에 출장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긴 그러니까 저 진짜 더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출장 오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웠던 그런 기억이 많고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뭔가 적응 환경에 이제 사실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보면 더위에 잘 적응해서 더운 철에 좀 더 힘을 낸다는 이론이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상당히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지대에서 좀 더 계속 뛰고 있는 그런 팀들은 다른 팀들이 와서 힘들 때 그냥 편안하게 뛴다거나 이런 것처럼 네. 적응하면 좀 더 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위의 그 영향이든 아니면 다른 영향이든 삼성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 신구 조화도 조화롭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어젯밤에 또 들려왔잖아요. 네. 결국 그 대체 외국인 타자 확정이 됐죠. 그렇죠.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예. 이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총각을 다투는 지금 삼성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을 보여줬네. 그렇죠. 네. 다행히도 이제 삼성이 오늘 오후에 디아즈 계약 소식을 오피셜 발표를 했고요. 디아즈 뭐 지금 뭐 스탯으로만 보면 뭐 멕시코 리그에서 75경기를 하면서 3할 7푼 5리, 홈런도 19개, 77타점, OPS도 1.09.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딱 필요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즈 선수가 뭐 장타력도 필요한 상황에 또 일루 수비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삼성으로선 카데나스 빨리 방패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카데나스의 키역도 안 나오게 생겨 버렸습니다. 근데 와 그런 타자를 17만 불에 데려온 거면 잘 데려왔네요. 일단 뭐 잔여 경기가 그래도. 많이 네. 남진 않았습니다. 많이 예. 남지 않았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못 데려오는 팀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 삼성이 굉장히 이번 그 외국인 선수 교체권에 있어서는 뭔가 길을 모아서 그런지 야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딱 정신 집중해가지고 성공시킨 아주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의 타력이 방망이로 아주 그냥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이 방망이가 잘 돌아가는데 외국인 타자가 기여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계속 잘 될라 하면 뭐 허리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고. 카데나스 전 누구였죠?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사람이 잊혀지는구나. 그 그렇지. 친구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삼성이 팀 홈런 1위
그리고 또 장타율 4위고 특히나 후반기만 보면 팀 타율, 홈런, 장타율, OPS, 득점, 타점 지금 타격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문이 다 1위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외국인 타자의 덕을 여기까지 추가로 본다? 아 상당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규 시즌만 감안한 게 아니고 그 이후까지 가을 야구까지 대비한 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멕시코에서의 활약 정도만 해준다면 삼성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성공적인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닐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데나스 선수가 35일 만에 7경기 뛰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서 야 주급이 8,800만 원짜리였어라는 이 정말 이 쓴소리, 그러니까 자조 섞인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약간 마이너스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카데나스도 이 삼성으로서는 뭔가 노림수였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근데 이 노림수가 실패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아즈 선수를 더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서 삼성으로서는 뭔가 살짝 흔들렸던 스텝을 빨리 이제 재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KT는 그 7월의 상승세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계속해서 표류 중입니다. 어제의 패배에 이어서 오늘까지 경기 내주고 루징 시리즈 확정이에요. 네, 뭐 KT 같은 경우도 갈 길. 그러니까 사실은 KT가 저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10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루징 시리즈가 계속 되다 보면 의문부호가 점점 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수들도 올해는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 분명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과거에 분명 이겼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는 뭔가 그런 포인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KT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 지금 뭔가 루징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뭔가 빨리 끊어주는 좀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떠나보도록 하죠. 잠실에서 펼쳐졌던 롯데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롯데 타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12대2. 어제 우천 취소됐던 경기였잖아요. 네. 정말 그걸 기다렸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롯데가 12대2, 그러니까 지금 보면 1회부터 3회까지 연속으로 2점, 1점, 1점, 또 5회 1점, 6회 3점, 9회까지 네. 점수를 계속 내면서 야 이렇게도 롯데가 잘하는구나.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치고 이긴 네. 경기였으니까요. 뭐 롯데가 오늘 경기만큼만 해준다면 롯데 팬들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산에서는 발라조빅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역시 발린조빅이 돼버렸습니다. 실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두산은 외인 때문에 소가리를 좀 많이 하네요. 지금 뭐 농담처럼 그 시라카와 선수도 그렇고 발라조빅도 그렇고 쓱대 시라카와와 두산의 시라카와는 다른 선수다라고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SSG 있을 때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네. 사실은 시라카와 영입한 것도 야 이거 실패 아니야? 너무 그냥 쉽게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라고 또 두산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발라조빅 같은 경우도 그쵸 오늘 경기도 좀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불펜 투수들을 또 많이 써야 되는 또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승엽 감독 또 단순히 이 경기뿐만 아니라 또 KT와의 또 주말 연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까지도 좀 뭔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을 야구 판도가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SSG, NC, KT가 살짝 다 주춤주춤 앞으로 갈 듯 말 듯 하고 있는 가운데 8월 들어서 롯데가 굉장히 힘을 내고 있거든요. 롯데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나균환 선수가 오늘로써 자체 징계가 끝이 납니다. 14일까지였죠.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나균환 선수의 복귀 시기에 대해서 아직은 모른다라고 답했다면서요.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나균환 선수가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관리 소홀 문제로 이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모기업의 이제 이미지 손상도 있고 또 운동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약간 그런 괘씸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나균환 선수로서는 약간 꼬이고 계속 꼬이는 이런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뭐 나균환이 돌아와서 잘해줘도 사실은 고민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균환 선수가 1군에서 말소되기 이전에 잘했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14경기 등판해가지고 2승 7패 평균 자책점이 9.05 또 딱히 잘하지도 못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정말 합격을 이렇게 3번 연속 정도 주기 전까지는 1군에서 다시 경기하는 건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상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나균환 선수의 9위까지 더해진다면은 더할 나위 없거든요. 지금 롯데 자기 입장에서는. 몫을 잘해준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롯데가 어쨌거나 이 마운드의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제 5위 SSG와 지금 뭐 4경기, 3경기 반 이렇게까지 좁히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나균환 선수가 돌아와서 자기 몫만 해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만 해준다면 롯데한테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될 텐데 뭐 거기까지 되려면 일단 나균환 선수가 이 감각, 그렇죠. 예, 그동안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 감을 빨리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펼쳐졌던 4개 경기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뭐 기아, LG, 삼성 순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두산, SSG, KT, 롯데, NC, 한화, 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뭐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5위와 6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조금 인상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T가 또 지면서 SSG는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KT가 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격차가 완전히 좀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좀 생겼다. KT로서는 주말 3연전, 두산과 3연전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